네, 한판 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하시는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 앞으로 읽으면 김영우, 뒤를 읽으면 우영김.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거에 제목이 빠졌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작가님이 제목을 빼셨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목이 빠져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예, 대변인 출신이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넣었어요. 막 그냥 제가. 예, 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오늘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할 수 있겠군요. 네, 처음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부 각하, 일부 인용으로 전해져서 좀 혼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각하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에 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채무자가 이 전 대표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란 당이 아니라 주호영 위원장이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결국에 예. 그러면 주호영 위원장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본안 판결시,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결 내용 전반에 걸쳐서 보면 이 전 대표 완승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당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이유로 비대위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판단까지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당의 의사결정에 무리가 없었다. 또 최고위 기능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결원을 선출하는 길도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 이유로 제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이 맞다라고 유권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그냥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는 결정만 했다. 해석이 아닌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상임정국위원회나 정국위원회가 비대위를 설치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나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이 상실될 때는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질서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가 협소한 기구다라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본안 판결 전까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뭐 전당대회가 개최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롭게 당 대표가 선출이 돼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런 이유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예. 자, 이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 측과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먼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반응을 직접 화면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당은 당규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우리 당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오늘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항고 등의 절차를 밟아갈 것이며 당의 향후 대처 방안은 내일 열리는 의총을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 역사에 나온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YTN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한 장면이었는데요. 계속 전해주실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수용이 안 되면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한 판결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주호영 위원장 또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라는 등등의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한 해석도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만 정지가 될 뿐이지 본안 소송 전까지 비대위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최고위원을 또 선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추후에 밟아나가야 될 절차에 대해서도 상반된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일단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열면서 대응 방안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판결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김상현 소장님부터 주실까요? 저는 특히 그 부분 정당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 상황이 아닌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다라고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 결정문에 이 명시한 부분이 딱 와닿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없어지지 않은 것이고 비대위원장만 없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방금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직무를 정지한 이유가 이준석 대표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비대위원장을 거기다가 끼워 넣으면 비대위가 다시 전당대회를 열 수 있을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일사들은 글쎄 지금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여론을 살피실 때가 아닌가 좀 걱정까지 되네요. 네, 자 김영호 전 의원님. 참 가치관의 혼란이 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물론 이제 굉장한 혼란에 빠졌죠. 예.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의힘이 취해온 과정이 제가 봐도 썩 매끄럽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정당 체제에 대한 정당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엄청난 개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사법부는 법원은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마는 결국 정당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비상 상황인지 아닌 것까지도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면 예. 이것은 국민의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제3, 4 정당에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에서 결정하는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결정에 대해서도 일단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당 정치, 자유로운 정당 정치는 굉장히 크게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앞으로 혼란이 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예, 자, 두 분이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여기서 또 이게 가처분 신청 신문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예, 일단은 이 법원의 결정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총평을 먼저 해주시면. 아무래도 저는 사필 규정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신 분들이 이건 결자해지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 이제 판단의 핵심은 국민의힘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당내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비상 상황이라 판단했는데 그 여부를 왜 법원이 판단하냐? 잘못됐다. 이 당원 그 당의 어떤 정치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당원 당규를 좀 체계적으로 보면요. 예.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원의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판결문에도 나오는 멘트인데요. 그 유권 해석이라는 것도 내재적인 권한의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와 대통령의 지위에 한해서는 전 국민이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민주적 정당성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기관 중에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50명 정도 되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예.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을 짓고 사실상 당권 쿠데타에 협조하는 모습을 비춘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다음에 이준석 대표 아니고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비대위 전환이 합법화되고 일상화되면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김영호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럼 모든 정당 결정에 대해서 이 전당대회나 어떤 큰 그 직접적인 결정이 아니라면 계속 또 가처분 소송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앞뒤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순서가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권 쿠데타 비슷하게 예. 작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큰 민주적 정당성을 해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법원의 지적인 것이지 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표가 하는 행동들은 당에서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율권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판부가 말한 그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당의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고요. 어떤 정당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는 정당들은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에는 대한민국 정당들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이제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법원이 중요하게 볼 텐데 이 부분에서 이제 법원이 중요하게 봤던 건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절차 하자로만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절차 하자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용적 하자, 실체적 하자, 즉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가 잘못됐다라는 판단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결국 재판부가 절차 하자는 오히려 좀 가볍게 보고 오히려 실체 하자, 내용 하자라고 하는 더 중요한 부분을 더 들여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전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더라는 것이 반증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뭐 절차만 좀 더 뚝딱뚝딱 해가지고 보완해서 한다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당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논쟁에서 결국 당이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비를 매일 내는 책임 당원들, 우리 당원들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논의될 때 그 최고위원 두 분이 이제 사퇴 표명했다가 이제 그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이제 투표에 참여했던 방법 이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 내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쪽 사퇴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배현진 최고나 여러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먼저 선언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최고위의 기능 상실을 주장하면서 비대위를 가자던 분들이 또 최고위를 열면서 하는 약간 자기 모순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절차 위반을 가지고서 이 그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의외로 재판부가 깊숙이 이건 판단을 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내용적, 실체적 하자를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가 된 것이고요. 국민의힘이나 주호영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뭐 이제 상고하겠다고 하시고 직무는 정지되어 있고 비대위원들은 아직도 비대위는 유지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본안 소송 갈 때까지 국민의힘 지도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비대위원장만 효력이 정지됐으니까 비대위원들은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또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원내대표만 하고 직무대행만 안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갈 수 없다라는 실체적 내용적 하자를 분명히 언급하면서 제동을 걸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들은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호영 위원장에게도 상당히 결례되는 얘기고 당 자체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에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의 결정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예. 당에서는 뭐 존중을 할 수도 있고 존중 안 한다 그러면은 뭐 항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판단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크게 실익은 없다. 마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 나오고 나서 윤리위에 재심 청구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결과가 뻔하거든요. 근데 굳이 뻔한 거를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윤석열 캠프당 청년본부장도 지내신 분인데 이제 이러한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당원을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 것 같다 면평을 하셨더군요. 저는 그런 평론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표하고요. 지금 이것은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결정문에 대해서 법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이러쿵저러쿵 해서 된다라고 호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예.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법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입법부가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 결정을 무효로 돌리겠다? 그러면 재판을 왜 합니까? 다 입법부가 모든 걸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원을 개정해가지고 이 문제 상황을 또 다시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사법부 부정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좀 당에 있는 변호사들 말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가가지고 한번 좀 상담을 받아봐라.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정치 평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대로 봤을 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10장이 좀 넘는데 장해찬 한 이사장이 5번만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5번만 읽어보면. 근데 네, 제가 김영호 의원님. 잠깐 좀 저는 궁금한 예. 게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완벽한 승리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16페이지인가 되더군요. 판결문 굉장히 복잡한데 읽어보면 결국은 비대위 전환 비상 상황이라고 거의 뭐 합의하고 비대위 전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판결이에요, 사실. 근데 상당히 이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신 변호사께서는 절차적인 문제 그거는 오히려 뭐 좀 더 가볍게 다뤄졌지만 실체적 하자, 내용적 하자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혔다라는 취지란 말이죠. 저는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게 이번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또 윤핵관 중심으로 권력 투쟁을 했고 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못마땅해요. 사실은 그것도 저는 아주 안 좋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당의 결정에 대한 이렇게 내용적인 하자까지 내용적인 것까지 규정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과연 우리는 정당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지 이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희희낙낙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신 변호사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주의가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요. 정당의 자율권이 고도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넘어가서 만약에 공산주의 이론이나 독재주의를 천명하는 이론을 만약에 자율권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요. 우리 헌법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권이 무제한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민주주의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2항에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의 파괴 상태 아닙니까? 다수가 원하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고 180석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면서 국회에서 국회법도 안 지켜요. 막 살라미 전술 쓰면서 필리버스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막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야만적인 행태를 국회에서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지만은요. 국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보조금도 들어가고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헌법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런 또 말씀을 하셨네요. 이번 판결을 내린 황정수 부장판사. 이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판사님이 좌파 성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돌려 말할 거 없이.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이 한두 달 전에 내린 결론 중에 강용석 후보에 대한 그 토론 배제에 대해서 토론 경기지사 선거 때. 판결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분은 무조건 극우파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분의 성향을 재단하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도 국민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 예. 이번 판단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인들은 저는 좀 말을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대리인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런 법률적인 거 제가 방송에서 해설은 하지만요. 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판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 성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문제고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짧게 이준석 전 대표 혹시 이 판결 이후에 입장 들으신 거나 나온 게 있을까요? 뭐 저도 오늘 사실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예. 정신이 없는데 뭐 이 예. 대표 측에서 아까 대리인들이 좀 입장을 낸 거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리인들을 통해서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뭐 더더욱 뭐 판결문에서 이미 본인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서 이미 내놓은 마당에 뭐 더 사족을 붙일 게 있을까 싶습니다. 예. 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그러면은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 안 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어디로 되냐면요. 예.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이게 릴레이 사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게 7월 29일입니다. 예.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7월 28일로 돌리면 됩니다. 그게 원상 회복이고 7월 제가 28일 상태로 간다. 그렇죠. 7월 28일 우리가 뉴스 돌려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자 해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신다면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시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였고요. 자, 국민의힘 또 어제부터 연찬회를 진행을 했는데 연찬회가 끝나는 날이기도 했죠. 어제 시작된 연찬회 얘기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어제 강연 중에 이지성 작가의 발언으로 부정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연찬회인데요. 네. 나머지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을 끝내면서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 문구가 들어갔고요. 경제 회복,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당,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국회,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연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는 풍경도 있었는데요. 예. 더 이상 정권 탓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술 없이 오미자 주스를 상에 올린 것도 화제가 됐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윤 대통령 등장 이전의 자리를 떠서 또 다른 화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술 없이 오미자 주스를 상에 올릴 정도로 음주 반입이 금지된 연찬회였는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들 뒤풀이 술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그 화면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은 아마도 기자들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함께 있는 장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이 영상이 김동하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였는데요. 예. 김동하 부대변인은 이러니 지지율이 뚝뚝, 윤 대통령님 또 체리 따봉 주시죠, 이런 야유의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 자리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던 자리로 보이고요. 권 원내대표가 음주를 했는지는 영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해명을 내놨는데요. 기자들이 권 원내대표에게 격려 차원에서 노래 한 곡 해줄 것을 권유했다. 취재를 위해 멀리까지 원정원 기자단을 찾아 당 지도부가 인사하는 것은 늘 있는 관례적인 일인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 공세하는 분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 그 기자도 하셨고 그렇죠. 또 정치도 하셨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그 사실 저는 이제 당에서 대변인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연찬에 가면은 늘 그 거기에 이제 취재원 기자들을 이렇게 위무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좀 화면 보면서 답답한 건 이번에 사실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렇죠. 비대위 체제도 지금 마음대로 못하게 생겼지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술을 안 먹기로 했으면 그 건물 안이든 밖이든 안 먹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요구했어도 이번은 지금 비상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 얘기해서 미안하다. 나중에 상황 서울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냥 마음이 또 약해져 가지고 또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나가서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나가서 했는데 뭐 이게 저렇게 소주병에 그냥 숟가락 꽂고 노래하고 그러는 게 예. 정말 좀 민망한 상황은 민망합니다. 많은 거죠?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김성애 소장님. 예, 저는 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다 많이들 하셨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께서 행정부와 국민의힘을 합쳐서 정부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있고요. 예. 또 이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잘못할 때는 그걸 조사해야 되는 공수처, 그다음에 뭐 공수처 뭐 별개 조직이니까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한데 여기랑 국민의힘을 다 버무려서 정부니까 같이 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삼권 분립의 기본 취지를 좀 어긋나는 말씀이시라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자꾸 정부의 하위로 두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입법부의 권위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수인 평론가가
자, 오늘 법원 판결, 자, 연찬의 내용까지 함께 정리 30초. 30초 만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 출발을 한다고 다짐을 한 네. 연찬회의인데 법원에 의해서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출발을 그렇죠.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월요일부터 사실 어떤 오늘- 뉴스가 나올지. 오늘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민주당도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당원 개정에 관련한 논란들을 처리를 했는데 결국에 계속해서 당내의 질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 다 보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월요일에는 이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민주당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그러한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 이러한 또 여야 모습을 보게 될 것 같군요. 김수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